현재 스코어 1대1. 장시배 결승 5번기 3국에서 두 선수가 다시 대결을 펼칩니다. 자, 다시 또 반격에 나선 박정환 구단. 네. 흑이 후구 친수는 당연하고요. 백도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흑에게 이 회돌이 당하는 것이 집으로도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백의 선택은 끼워서 잡는 수, 있는 수 둘 중에 하나예요. 끼워서 잡는 수도 지금 15집 이상이거든요. 우변의 경우는 네. 손을 빼면 여기를 찝어가는 순간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이어도 지금은 먹여치고 찔러 들어가면 흑이 그냥 사는 그림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호구 치더라도 패로 버티는 것은 있겠지만 전체가 걸렸기 때문에 있는 것은 역시 그냥 살지는 못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두어야 하죠? 뭐 지금은 받아 두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쪽으로 먼저 물어봐서 뒤로 받아주면 사활에 도움이 되고 뭐 이쪽으로 두면은 이 나오는 맛을 남겨두고 받는다던가. 탕웨이싱 구단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상대방 모양에 흠집을 내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흑이 어딘가를 받았을 때 백의 선택은 끼워서 잡는 수와 있는 수 둘 다 있습니다. 끼워서 잡는다면 그대로 흑도 따내고 잡고 개가 바둑으로 가겠고요. 그냥 받았죠. 이어서 둔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리가 될 텐데 저는 잊고 싶어요.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네, 지금은 싶으시군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흑은 석점, 백은 7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집으로는 여기가 한 10집 이상 큽니다. 뭐 10집 여기 10집 정도 큰데 그 말인즉슨 한 10집짜리 끝내기를 한 거예요. 후수로. 이렇게 되면 10집은 손해보는 대신에 흑을 이제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양 정리라든지 또는 공격을 통해서 좌변 또는 중앙 쪽에서 좀 자연스러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끼워서 잡는 것은 만약 이렇게 두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형세 판단을 해서 이걸로 충분히 뭐 수지 타산이 맞는다. 박정환 구단 또 수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겠지만 네. 네, 지금은 잊고 싶네요. 자, 일단 중앙으로 결행을 하기 전에 상변부터 물어보고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끊고 입구자까지는 지금도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지금 입구자 여기는 뭐 굳이 아주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중앙이 중요하니까요. 네. 괜히 나중에 역으로 당할까 봐 네. 된다면 지금 해두고 싶기는 네. 한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네. 이렇게 되는 것과 한 2집 정도, 양 선수 2집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여기가 이제 흑은 집이 거의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두어도 여기 2집밖에 안 나죠. 네. 나중에 따내면 이 한 점 잡은 2집. 그리고 백도 여기가 2집 늘었죠. 이렇게 되면 백의 2집은 없어지지만 이 흑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 결국은 여기 2집입니다. 결국은 흑집은 똑같네요. 똑같고 백집만 여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오늘 봐도 1, 2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되게 괜찮은 흐름으로 초반전이 이어졌고 또 중앙 승부처 자리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종환 구단이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쪽 정리가 상변 제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1번, 2번, 3번을 굳이 찾는다면 이쪽부터 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기를 결정을 안 지은 상태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간질간질한 거죠. 여기를 빨리 결정 지어 주면은 어떻게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텐데 먼저 득을 보자고 하면서 흑에게 공을 넘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흑이 좀 수국적으로 받아서 집을 보면 그때 이제 뭐 다시 집으로 돌 수도 있고 흑이 강하게 버티면 이 있는 수를 다시 결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그 한 칸 띄었을 때 흑도 네. 들여다보고 손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좌변에서. 여기 둘 때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네. 근데 이 교환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전체 흑을 잡으러 가는 그림이라든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곳이 또 선수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나 여기가 또 간질간질하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네. 네. 두어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저희는 직접 둘 필요 없이 마우스로 그려보면 되니까 참 편한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네, 모든 것을 수익기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이 한 판을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아낌없이 거기까지 다 단수를 치네요.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아, 네. 7점으로 만족을 7점. 합니다. 네, 이쪽으로 잡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잊고 두는 것이 만약에 못 잡는다면 확실한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꺼려했다는 것. 또 하나는 7점을 잡고서 개가가 나쁘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가능성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길수순이에요. 흑은 하나 키워주기면서 단수 네. 하나를 얻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외길수순입니다.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확률적으로 7점을 잡는다는 것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또 상변도 다 교환을 해놓은 걸로 봐서는 다시 또 정리를 하는 듯한 걸어 잠그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우선 중앙은 다 지워졌지만 그래도 8점을 잡으면서 이익을 많이 올렸고요. 네. 이 8점이 보기보다 더 큰 이유는 원래는 8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다 흑에 걸렸죠. 이 돌이 만약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8점을 잡은 상태에서는 이수 다 선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까지도 백은 8점을 잡으면서 이쪽 집까지도 지금 백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형세 계산서가 계산 중이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자, 흑집 먼저 한번 세볼게요. 여기는 네, 백이 이수를 선수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중앙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는 못했네요. 네. 이 들여다보는 수까지는 흑이 하게 되겠고요. 지금 큰 곳이 우화 아니면은 이곳이거든요. 네. 거의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뚫을 거고 이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흑은 상변이 19집, 이곳은 백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한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두어도 살고 이렇게 두어도 사는데요. 네. 여기가 5집 정도는 나겠네요. 24 여기까지 30 이렇게 된다면 36 40 40이고 50 51 55 한 57 정도가 나겠네요. 네. 지금 이 진행을 선택을 하면 100은 중앙 쪽이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서로 100도 잡힐 염려가 있고 이 부분 경계선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만약에 본다면 100은 이곳이 넷, 8, 9, 13, 23, 29, 30, 31, 32, 34, 36, 38 여기까지 39, 43, 44, 46집 정도 날까요? 그럼 그러면 네, 이거는 반면 이 그림이라면 100이 확실히 좋네요. 그냥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막는 것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막는 것은 100이 이쪽을 가겠죠.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 흙집은 여기가 19이었고 24, 30까지는 맞고 32, 40, 43, 48, 50, 60집 약간 넘거든요. 여기까지 네. 지켰다고 볼 때. 100집이 이미 여기까지가 지금 그쪽이 두터운 게 있나요? 이 노림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뭔가 네, 이쪽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도 이렇게 되어서 집으로 가게 되면 역시 집으로는 100이 좋습니다. 우하부터 이 중앙까지가 거의 40집 가까이 나기 때문에 네. 흙집이 60집이 넘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좌하가 한 50, 남아 있는 거죠. 네, 53에 조금만 붙어도 집은 100이 괜찮거든요. 이때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젖혔다가는 뭔가 또 탕류가 나올 것 같아요. 탕류요. 네, 이 잡혔던 돌이 살아나는 게 탕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냥 잡을까요? 잡으면 깔끔하죠. 잡으면은 이렇게 둘 때 아까는 물러나서 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제압이 가능합니다. 네. 대신 또 이런 게 좀 있네요. 이게 좀 신경 쓰이네요. 이렇게 당하는 게 좀 싫어요. 그럼 끊어서 잡을까요? 이렇게요. 끊어서 잡으면 좌변 쪽은 가장 깔끔하고요. 네. 대신 이 석점이 나중에 뭐 흙이 젖히고 젖힌다든지 해서 크게 들어가는 맛은 남아 있습니다. 강수라면 젖히는 거고 중앙 쪽 생각한다면 한 점에 단수 치는 거고 또 좌변 쪽 생각한다면 끊어서 잡는 거거든요. 네.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개가로 보면요. 이제 여기 거의 맛보기 형태예요. 막으면 이쪽, 흙이 이쪽을 두면 막는 수. 둘 다 크거든요. 네. 특히 이쪽을 뚫고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젖혀서 조금 더 득을 보는 수가 남아 있죠. 이렇게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뚫고 내려가는 수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맛보기로 보고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봐도 100이 좀 편한 이 끝내기 승부로 보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탕웨이신 구단의 마지막 노림 자리가 될 텐데요. 네. 목진석 구단이 두신다면 젖히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일감은 젖히고 무슨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젖히는 것은 워낙 찜찜하긴 하네요, 모양이. 빨리 손이 나오는데요. 입구자입니다. 그럴 듯해 보입니다. 좋은 수 같네요. 지금 이 수는 이제 이 두 점은 작거든요. 그야말로 내 집자리고 여기도 이제 어차피 물러서 나서 받을 거면은 수도 안 내주고 다음 이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제가 집을 세기가 좀 모호하다고 했는데 네. 다음 한 수로 씌우는 수가 오게 되면은 집이 꽤 불어납니다.
유연하네요. 이 수는 탕후의 신구단의 노림수도 방비를 하면서 다음 씌우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응수겠습니다. 이 입구자가요. 흙이 그 젖혀 놓은 교환 자체로 득이 좀 되기는 했나요? 아, 이수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음, 그대로의 형세가 될 텐데요. 네, 지금도 역시 이렇게 되던 좀 큰 끝내기는 이 두 개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지금 좋은 형세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상변 19집은 변함이 없고요. 20, 24, 30, 40, 50, 60, 61, 62. 두 텀 다 쳐줘도 65집 정도 나거든요. 흑집은 65, 100집은 6, 10, 20, 26, 29, 네, 38, 40, 42, 50. 백집도 한 60집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백이 선수입니다. 이대로라면 백에게 부가 있는 네. 형세로 보여지는데요. 자, 거기 넘어가죠. 좌변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막히는 것이 역시 다음 끝내기도 당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겼습니다입니까? 저라면 우선은 여기 먼저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좌변에 흙이 2선 가는 것까지는 선수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도 그냥 받아주겠다는 뜻이겠네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큰데 네. 박종원 구단 어렵지 않게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돼서 여기 또 있나요? 네, 또 있으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마지막까지 뭐 쉽게 가는 법이 없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단 차단해 볼까요? 뭐 이렇게 두면 뭐가 있을까요? 막아서 뭔가 수상전 형태를 만들겠다는 뜻 같네요. 정확하게 받으면 수는 안 나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네. 끊고 이으면 수는 안 납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군요. 네, 네, 근데 대신에 뒤로 다 틀어막히기는 하겠네요. 네, 이쪽이 뭐 두 점을 선수로 끊는다든지 형태를 정리하자는 뜻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까끌까끌하죠. 그렇다면 뒤로 받아야 하나요? 차단 갔어요. 네. 그럼 흙이 끊었을 때 네. 잊지 않고 반대로 젖히거나 뭐 이쪽이요? 득보는 겁나요? 이거 겁나는데요. 이건 너무 겁나지 위험할까요? 않나요? 이건 바로 수가 나요. 그리고 수가 납니다. 이거 큰일 나게 되면 탕류에 딱 걸려듭니다. 잊게 되면요. 여기는 당장 만약에 단수 쳐서, 네, 이쪽으로 네. 두면 이렇게 두고 뒤로 몰게 되면 이게 패 형태가 되면서 백이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패예요? 네, 뭐 패를 치게 되면 또 단수 치고 또 씌운다든지 해서 네.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두고 바깥쪽을 지키게 되면 단수를 치면 여길 이어서 이번에는 있는 수와 이쪽 끊기는 수가 맞보기가 돼서 이거는 네, 정말 큰일 나네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까 목진석 구단이 그려주신 대로 이게 다 틀어 막히는 그 진행이 될까요? 네, 사실 그런 진행이 남아있더라면 날일자보다 그냥 여기 큰 자리 깔끔하게 아니면 여기도 크네요. 사실 여기도 사실 근데 큰 자리 두었어도 덤에는 확실히 걸려 있는 형태였거든요. 네. 지금 물론 여기서 수만 나지 않는다면은 뭐 백이 확실히 우세한 것 같긴 한데 황희신 구단님 워낙 이런 곳에서 끈질긴 모습을 많이 보여준 기사라 네.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그 진행 말고 네, 더 지금 득보는 수는 없겠죠? 거의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백이 잡히는 그림은 안 나오는데 흑이 선수로 그쪽 먼저 갑니다. 네. 네. 선수로 정리를 하고 중앙도 선수로 이렇게 뭐 뜯어 잡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형세 판단에서 목준석 구단이 그 중앙 네. 흑이 잡는 2점까지 계산을 하셨던 건 아니죠? 네, 안 했던 거거든요. 보시면 수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단수 치더라도 이쪽을 끊고 이으면 네. 백은 세수가 되어 있죠. 이어도 백이 먼저 메우기 때문에 한 수 빠르고 이쪽을 이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어도 흑은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네. 중앙 선수 처리를 하고 나면요. 네, 좌변도 흑이겠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큰 자리 여기까지 가죠. 하변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 개가를 확실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중앙 틀어 막았던 것이 그만한 가치가 됐을까요? 자, 4년마다 벌어지는 응시배 3회 대회 때부터 결승전 스코어는 항상 3대 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국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이대로 우세함을 박정환 구단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목진석 구단이 계산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아, 자, 두근두근되는 여기를 두고 순간인데 만약에 이쪽을 끝내기 하면 이제는 마지막 큰 끝내기가 여기가 남네요. 여기가 깔끔합니다. 원래는 중앙 쪽 흑이 뭔가 수를 내자고 안 했으면 네. 있는 수가 선수 권리였는데 지금은 백이 만약에 따내게 되면 근데 아까 그 단수 치고 뒤로 돌려치는 거 네. 흑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손해라서 그냥 안 하고 이 두 점만 그냥 잡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 네, 여기를 꽉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나요 그러면? 네. 그쪽으로 가네요. 이 수는 네. 다음 수로 이렇게 돌려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선수로. 백도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것도 있겠고요. 받으면 이렇게 두어서 막아주면
이미 넘어가는 수를 방비했기 때문에 받는 네. 것도 있겠고 지금은 여기 두는 것도 커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는 것도 큽니다. 네. 넘겨주더라도. 정리되는 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는 뭐 다 뒀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가 28집, 좌변까지 넘어가면 28, 33, 39, 43, 46, 51, 54, 60, 69. 70집이 조금 약합니다. 100이 마지막 끝내기를 한다고 보고 70집이 약하고요. 네. 아까보다 한 5집 정도, 4, 5집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네, 자, 100집은 어떨까요? 100집도 거의 70집에 달하네요. 지금 그런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겼다는 그냥 여기 둬도 지금은 덤에는 확실히 걸렸네요. 네. 네. 넘는 거 뭐 넘겨줘도 네, 되는군요. 되고 큰 끝내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뭐 시간적으로 아까 40분, 20분 남은 상황이었다면 벌점을 물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쪽을 네. 두고 뭐 넘는 게 큰 득도 없는 것 같아요. 100도 깔끔해지니까. 제가 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 마지막 끝내기를 대신 이제 100이 하는 걸로 봐서 100이 좀 더 좋은 계가가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흑집이 20, 여기가 28, 34, 39, 43 중앙까지 하변을 빼고 43집입니다. 51, 52, 54, 58, 60, 60, 61, 70 정말 많이 봐줘도 한 71, 2집 정도고요. 네. 100은 이 하중앙서부터 쫙 연결된 이 집 있잖아요. 이 집만 한 59집, 58? 그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좌하. 네, 여기가 젖혀 있는 거 선수여도 60, 68, 9집은 확실히 나 있어요. 네. 이건 덤에 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반면 석집 정도 차이거든요. 뭐 어려운 끝내기 안 하고 그냥 경계선대로 계산을 했을 때에도 넉넉하게 덤에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 탕웨이신 구단의 노림수만 없다면 네, 네. 더 이상 있을 만한 자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모르죠. 워낙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기사라서. 네. 아, 아까 그 응시룰은 전만법이라고 네. 하셨는데 중국 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개가 방법은 완전히 다르고요. 중국 룰은 흑 또는 백 한쪽만 계산을 합니다. 흑 뭐 한쪽만 계산을 하는데 그쪽 먼저 가네요. 선수인가요? 선수는 아닌데 자체로도 다른 끝내기보다 여기가 크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아까 그냥 백이 이 좌변 민 걸로 여기 둔 걸로 계산하고 마지막 끝내기를 했을 때 거의 반면 승부 가까이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백이 간다고 네, 봤을 100이 간다고 때였죠. 봤을 때. 근데 막아주네요. 이 자체로 네. 되게 득을 좀 받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차이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아까 계산했을 때는 흑집을 최대한 봐주고 백집을 그냥 최대한 양보해서 봐도 반면 한 두세 집 정도였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그냥 보통 개가로는 덤에 걸려 있고요.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선수가 아닌 거죠? 이게 좀 있나요?
여기를 꼬부리면 중앙 받아야 네, 되네요. 그렇죠. 뭐 이런 곳을 두면 단수 칠 때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겁나니까 늘어서 받을까요? 네, 넣으면 근데 뭐 아주 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남아 있긴 있네요. 이었을 때 바로 패가 되니까 백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이거 큰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지금 여기도 크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은 좌변을 갔습니다. 흑이 중앙을 선수로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어도 이제 여기는 그냥 당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변을 두고 이거는 그냥 당해주더라도 백집은 줄었지만 또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네. 흑집도 줄었기 때문에 이 수는 사실 노림보다는 그냥 중앙에 살을 좀 붙이자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탕웨이신 구단이 끝내기 위해서 조금 틀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했던 쉬운 기가로는 뭐 넉넉하게 덤에 걸렸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예상 못한 끝내기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종반만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결승전입니다. 자, 오늘을 위해 4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다시 우승컵 도전에 나선 박정환 구단. 네, 그 자리도 형태를 결정 짓는 거죠. 뭐 잡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있는 것은 선수입니다. 지금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이수가 선수인가요? 네, 여기 사활 좋은 공부거리인데요. 여기 있는 게 선수잖아요. 네. 손을 빼면은 이렇게 두어도 되고 이쪽으로 치중 가고 이렇게 두어도 이게 오공도화로 잡히게 됩니다. 네. 가끔 여기 치중인지 여기 치중인지 헷갈려서 이쪽으로 치중을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게 빅 형태예요. 이거는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둬야 하는 자리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박정환 구단은 한 14분 정도 남았다고 하고 탕웨이신 구단이 5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남으면 뭐 5분이면 또 14분이면 그냥 중국까지는 서로 여유 있게 벌점 받지 않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박정환 구단이 결승 1,2국 때는 몰라도 3국을 네. 위해서 정말 응시배 시간 연습을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2시간 40분 정도 쓰고 중국이 되는 네 판의 이제 국가대표에서 네 판의 대국을 그렇게 응시배 시간 제한으로 두었는데 3시간까지 안 가고 네. 아마 그 연습도 염두에 두고 대국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대국도 조금 더 쓰기는 하겠지만 네, 벌점은 물 벌점- 정도는 네 아닌 거죠. 벌점까지는 안 갑니다. 상변 단수는 안 해놓는 거군요.
그렇네요. 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맘 편히 끝내기를 지켜볼 네,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탕혜신 구단이 끝내기 수순을 좀 틀어가는 과정이어서 네. 들었는데 집 모양이 달라지고는 있거든요. 네, 좀 지도가 바뀌기는 했는데 전쟁의 승패에는 관계가 없네요. 네. 지금까지 응시배 우승 기록을 보면요. 4회 대회 때 준우승을 거뒀던 창하오 구단이 5회 대회 때 우승을 했고요. 네, 또 5회 대회 때 준우승 거뒀던 최철환 구단이 6회 대회 때 우승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징크스 유명하죠. 지난 대회도 이 박정환 구단이 준우승했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은 박정환 구단의 차례가 아닐까. 누가 이기던 결과는 3대1 승부인데 3국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지금 두 기사도 승패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 비슷한 정도? 그 정도에서 뭐 약간씩 뭐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내기 수순이 좀 달라지면서 전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네. 일단 응시배는 흑돌이 181개, 백돌이 180개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넘치는 일은 없나요? 그 통이요. 특별히 고안된 통이기 때문에 딱 그 통에 181개, 180개가 딱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설명하기 없죠. 통이 좀 보기 드물게 생겼습니다. 그냥 네. 바둑알을 한꺼번에 담는 통이 아니고 구멍이 있어서 거기 구멍에 이제 바둑돌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가 대국할 때는 그냥 보통 바둑통처럼 이제 한 번에 돌을 집어서 들 수 있는 대신 그 통에는 정확한 개수의 네.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개가할 때는 그 돌을 자기 집을 흑은 흑집을 백은 네. 백집을 메꾸게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바둑이 360수가 넘는 바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게 때는 될 때는 어떡하죠? 그렇네요. 그 경우는 아마 사석으로 교환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 경우는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 응시배 룰로 연습 대국을 할 때도 저희가 일부러 돌 개수까지도 맞춰놨어요. 아, 네. 181개, 180개로. 물론 개가까지 간 바둑이 거의 안 나오긴 했지만 혹시나 개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심판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보통 그렇죠. 보통 대국 이 응시배 같은 경우는 옆에서 심판이 계산을 해주고요. 자, 끝내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만히 젖혀 있는 것이 좋은 끝내기고요. 이수로 여기를 두었다가는 흙이 내려 빠지게 되면 그냥 앉아서 두 집 손해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흙이 넓히질 못해요. 단수 칠 때 이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뒤로 받아야 되는데 흙집이 네 집이 났죠. 그냥 집었다가는 흙이 내려 빠지게 되면 이 돌이 없을 때 맞고 이었을 때 흙집이 6집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까 중앙에 있어서 석점을 잇고 싸우느냐 아니면
우중앙의 흑도를 7점을 그냥 네, 잡느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잡은 수가 이겼습니다. 할 수 그렇네요. 같은데요. 정확한 판단,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네. 그것으로 우세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넉넉한 차이라면 그 판단이 확실히 맞았던 것 같고요. 제가 두었더라면 또 복잡하게 이끌고 가서 네, 제가 두었더라면 정말 잊고 싶었거든요. 저는. 네. 근질근질했는데 박종환 구단이 그 중국 상하이로 가면서 사활책이 아니라 그냥 그렇네요. 서적을 읽었는데 그 마음을 제목에 다스리는 책을. 네,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라는 네. 프랑스 심리 치료사의 책이라고 하던데요. 생각을 줄이니까 쉽게 그렇군요. 정리가 됐네요. 네. 자, 이 바둑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다 두었기 때문에 흙집은요. 여기가 나가게 되면 2였다고 봤을 때 19집, 20, 25, 31, 35, 37, 40, 50, 60, 71입니다. 흙집은. 백은 아까와 동일한 집인데요. 40, 50, 52, 56, 60, 100도 71집 나네. 제가 더 늘어나네요. 뭐 그냥 쉽게 세서는 딱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네. 덤이 8점, 7집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능수도 섬세하네요. 세밀하네요. 저는 있는 것으로 쟀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약간이라도 득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의 차이면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냥 넉넉하기 때문에 형세가 네. 그냥 잊고 끝내기를 할 텐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약간이라도 득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로 빠진 수가 네. 집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득이 되는 건가요?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네요. 아마 그냥 소수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집까지는 절대 안 안 되는 되고요, 반집도 안 될 것 같아요. 반집도 안 네, 되는 네. 자리예요? 뭐 3분의 1집 아니면 4분의 1집 뭐 이런 어.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산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지금은 박정현 구단이 계속 뭐 마음을 놓지 않고 정교하게 두어간다는 네. 뜻이죠. 적어도 반집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자리군요. 어찌됐든 맘 편히 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중반에 뚝 여기를 끊겼을 때는 참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잘 찾아냈어요. 네, 그 이후에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도 좀 당할 만한 형태라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봤었는데 네, 순식간이었거든요. 아마 하웨이신 구단이 좀 실수가 있었나요? 탕웨이신 구단이 이제 타협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결국은 이 대마를 잡지 못하고 중앙을 깨는 쪽으로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별로 흙이 득을 본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 7점 잡히는 수가 남아 있어서는 8점 네. 잡히는 수가 흙이 역전을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일부 중계하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네, 그 끊겼을 때 박종환 구단이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거 못 본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네, 둘이서 했었잖아요. 네, 네. 기우였던 것 같죠? 아니었던 것 같죠? 아무튼 그때는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후의 처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따로 이제 수습을 하고 중앙 쪽 피해는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네.
정말 오늘 바둑은 내가 박정환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한 네. 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박정환 구단의 별명으로는 뭐 무결점 바둑, 네. 또 의심하지 의심하지 마 마. 해서 의마, 아, 의마 그런가요? 박정환 이렇게 아, 불리기도 하는데 의마 박정환 선생인가요? 최근에 또 격정환이라는 아, 별명도 그래요? 생겼거든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 별명이 딱 맞는 한 판을 보여준 것 같죠? 아, 오늘 바둑은 그렇습니다. 초반 운영 두텀을 바탕으로 한 시원시원한 행마 아주 좋았고요. 유일하게 딱 그 중앙 부분에서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침착하게 잘 대처해 나간 걸 보면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탕웨이싱이 오늘 바둑도 사실 정말 지독하게 초반부터 2선 3선을 팠잖아요. 그게 네. 박정환 구단을 좀 염두에 두고 약간 작전상의 그런 지독한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음에도 박정환 구단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같이 맞대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바둑을 뚜벅뚜벅 두어 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전상으로도 아마 다음 바둑에서 4국에서 탕웨이싱 구단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둬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초반에 탕웨이싱 구단이 귀 쪽을 바로 걸쳐가지 않고 상편을 침입해서 실리를 차지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진행에 있어서 최명훈 코치와 함께 박정환 구단이 연구를 했다는 네, 게 네. 제대로 통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 어떻게 변화 보면 탕웨이싱 구단이 이건 모르겠지 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요건 몰랐지. 네. 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모르는 장면이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박정환 구단이 뚜벅뚜벅 두어 나가면서도 백이 둘만한 형세였기 때문에 역시 이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주 좋은 작용을 했고요. 네. 이제 4국은 내일 모레죠. 흑백을 서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어떤 초반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항상 초반이 문제예요. 박정환 구단의 중반, 종반 능력은 뭐 탁월하죠. 또 분리할 때 그 끈질긴 집념의 그 역전승 이런 것도 유명한데 이번 시리즈에서 보면 오늘 대국은 초반이 괜찮았습니다만 1, 2국은 항상 초반에 고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하루 쉬는 동안에 좀 대비를 잘 해서 흑범 포석 연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승 1차전 1국, 2국 때도 1국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같이 복귀를 하고 2국 포석 연구까지 조금 했었거든요. 저와 같이 했었는데 그 했었던 연구가 이제 2국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 모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오늘 이 바둑이 끝나고 승리로 결과가 나오면 기분 네. 좋게 또 다음 대국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김없이 오늘 바둑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박정환 구단은 러닝머신 위에 있겠죠? 네, 안경은 벗어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패는 양보를 한 건가요? 패는 이제 하나 어차피 여기가 단수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패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진행되는 패싸움 네. 이런 부분이 집 계산이 좀 어렵더라고요. 몇 집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모양만 보시면은 이 네. 모양은 흑백 모두 같잖아요. 따내면 흑이 따내는 모양과 백이 따내는 모양이 같거든요. 네. 흑이 따내는 것과 백이 따내는 것이 두 집 차이. 그리고 백이 따내게서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백이 따낸 만큼 득이고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흑이 있는 것과 백이 네. 따는 것이 두 집 차이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백이 하나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형태는 지금 서로 집이 없는 것과 같아요. 다음 수로 백이 따낸 것과 흑이 따낸 것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것과 이 모양은 계산상으로는 같습니다. 이 패싸움이 한국식 계산과 중국식 계산이 같은 건가요? 네, 집 계산 자체는 같죠. 그런데 이제 미묘한 중국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패를 버티면서 공백까지 버티는 네. 부분이 제일 이제 변수가 많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패를 따내는 게 두 집짜리입니다. 같이 이 수치로 따지자면 이으면 백이 한 집이 늘어났죠. 네. 흑이 따내면 흑이 이 하나 따낸 만큼 흑집이 한 집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흑집이 한 집 늘어나고 백집이 한 집 줄어든 만큼. 그래서 딱 두 집짜리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좌변과 우상 이 정도 네, 거죠? 백감도 백이 많죠.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네. 흑은 여기 하나 있네요. 확실히 제압을 할 생각인가요, 박정한 구단? 자, 이제 바둑은 종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흑이 이으면 공배가 2개 남았으니까 서로 하나씩 메꾸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 뒀습니다. 자, 몇 집 차이가 났을까요? 자, 마지막까지 세심한 끝내기를 보여줬던 박정한 구단인데요. 박정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응시배 결승 5번기 3국. 자, 박정한 구단의 승리는 확실한데요. 네. 과연 몇 또 집 차일까요?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중반 백이 우중강 흑 7점, 지금은 8점이 됐지만 그곳을 끊어 잡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너무 부담스러웠던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무리도 아주 완벽하게 해냈네요. 반면 네, 비기였군요. 반면 비기네요. 박정한 구단의 108점 승. 아, 정말 오늘 바둑은 처음부터 저희가 즐겁게 중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중계를 하다가 순간 중반 한때 약간 조마조마한 네.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벽정환답게 벽을 보여주면서 네.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무리를 잘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4국에서 끝내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더 높은 벽을 쌓아서 4국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응시배는요, 바둑TV 월요일에 중계가 되는데요. 월요일에는 오후 1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진석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